네, 이어서 하채기 전문가의 증시 콜센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치기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네, 개장을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양대 지수도 좀 파란불을 켰고요. 좀 종목들도 조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좀 해외 증시도요. 저희 3대 지수, 뉴욕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우리 해외 지수부터 해서 국내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발언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네, 국내 시장까지도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일단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어느 한 국가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확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유동성 공급을 많이 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도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에 비해서 최근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의 그 공격적인 그 유동성 공급이 훨씬 더 강하게 빠르게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가 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3월 의사록 같은 경우도 그래서 빠르게 양적 기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국채적으로는 600억 달러 그리고 주택 저당 증권 같은 경우는 350억 달러를 좀 매달 줄여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4일 내에 이제 운하 시간으로 이제 5월 5일 새벽이 좀 되겠는데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거의 50bp 인상하는 걸로 규정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뒤에 이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다,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65%까지 급등하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하락세가 2.32%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2.2%까지 나오면서 그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까지 해서 다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그리고 금융 제재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자녀 측근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제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나스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눌림목 즉 이제 숨고르기가 예상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면서, 이게 이제 숨고르기가 깊게 들어오느냐 아니면 짧게 들어오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짧게 들어오든 깊게 들어오든 시장은 숨고르기 눌림목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나서 어떤가요? 숨고르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3월 16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이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올라온 그런 부분이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지금 미국 연준에서의 이사들이나 의장들 쪽에서의 발언이 미리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스닥이 지금 눌림목 구간, 숨고르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숨고르기 기간이 또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어때요? 전 세계 시장에다가 공급을 했지만은 그때 유동성 공급을 할 때 그냥 돈을 그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주면서의 합당한 대우를, 즉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나가 있었던 유동성 공급에서 자금이 나가 있던 게 다시 번복을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받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자기네들이 자금이 나갔다가 다시 회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빠르면은 다음 주 중반이라든가 하반 정도에 시장이 방향이 살짝 더 눌림을 주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최소한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 이 눌림목을 좀
끝내고 돌아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으로 와서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일단은 수급에서의 그런 문제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약간의 희망을 좀 보여줬던 것이 선물 시장이었어요. 선물 시장에서 최근에 좀 들어왔다가 최근에 다시 또 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시장은 현물보다는 선물이라든가 옵션 시장 쪽에서의 수급이 조금 더 빠르게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물 쪽에서는 원달러 지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움직임이 확실하게 딱 빠져줘야만이 우리가 개인들의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21선에서의 놀고 있긴 해요. 21선을 원달러 지수가 돌파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는 0.1%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게, 근데 나중에 이제 확실하게 원달러 지수가 딱 하방으로 잡히면은 그때쯤 되면은 현물 쪽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것이고, 그 이전에는 선물이라든가 옵션 쪽에서의 반응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원달러 지수를 좀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가 힘든 그런 부분인데, 차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원달러 지수가 또 꺾이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요. 월요일에 올라갔다가 화요일부터 지금 다시 또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숨고르기가 짧게 나오냐, 깊게 나오냐, 그게 하나의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하락세가 좀 깊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눌림목 구간으로, 즉 숨고르기 구간이다. 여기에서 숨고르기를 끝내고 나서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동일한 것 같아요. 빠르면은 다음 주 중반이라든가 하반 정도에서의 어떤 이 눌림목을 끝내고 방향을 볼 수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시장이 눌림목을 끝내고 방향을 좀 선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지 않거든요. 주가라는 건 파동과 추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보면은 1차적으로 파동이 올라오고 나서 거기에서 숨고르기가 이루어진 흐름이다. 그래서 숨고르기 나서 다시 또 재차 상승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큰 추세죠. 이런 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으로 맞춰져 있는 게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렇게 원달러 지수가 2018년도부터 해서 2020년 3월까지는 쭉 올라오면서 어떤가요? 시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추세가 이렇게 깊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달러 지수가 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상승세가 만들어지면서 1296원이죠. 이거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추세적으로 아주 빅 사이클로 봤을 때는 하방은 낮습니다. 하지만은 2018년도에도 이 빅 사이클에서 하방에서도 반등이 이렇게 중간에 나왔듯이, 이번에도 A사 중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준다. 그래서 10에서 저점 구간에, 바닥 구간에서 10에서 좀 많게는 20%까지도 나와주는 그런 부분을 예상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1월 28일이었죠. 2591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0에서 3100까지 예상을 좀 해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3000에서 3100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갈 수는 없습니다. 왜? 모멘텀이 부재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모멘텀, 기본적이 아니라 기술적인 그런 분석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들. 그래서 아직까지는 눌림목 구간이지만, 숨고르기 구간이지만 3000에서 3100까지 다시 또 눌림을 좀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성장주 중에서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부터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화요일까지 지금 화요일까지 갔다가 어제 오늘 지금
순고르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도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순고르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고르기가 나오고 나서 다시 재차 올라갈 것인데 그거를 제가 코스닥 같은 950에서 975에서 그다음에 1000까지 이렇게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도 빠르면은 다음 주 중반이라든가 하반기 정도에서는 좀 방향 잡힐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다다음 주 정도 되는 선은 코스닥도 눌림목을 마무리 짓고 서서히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눌림목을 이게 지금 주고 있는 그 구간에서 성장주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내가 매수하려고 했지만은 최근에 올라오면서 매수를 못했던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라든가 다다음 주 정도 이렇게 계산하셔서 분할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매수를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눌림을 좀 주고 또 돌아서기 시작하면요 또 바로 또 급격하게 좀 돌아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5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는 조정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종목에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금요일날 시장에서 나왔던 어떤 이야기들 이슈거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폴더폰 아마 사용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폴더폰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핸드폰만 접는 시대가 아니라요. 노트북도 접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부터 2분기부터 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노트북에 대한 폴더블 OLED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용 OLED 생산 라인 일부에서 노트북용 폴더블 OLED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해서 같이 이제 플렉스 노트, 이제 정확한 이름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생산이 되면서 이게 펼치면은 17인치가 되고요. 접으면은 11인치가 되면서 플렉스 노트 쪽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쪽 이쪽이 또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폴더폰, 스마트폰보다는 이쪽이 더 수익이 한 4배 정도 스마트폰 대비해서 좀 먹거리가 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스마트폰에서의 폴더뿐만 아니라 이 노트북 쪽에서의 플렉스 노트북 쪽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LCD 쪽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에서 좀 따라왔고 뭐 LCD는 뭐 중국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OLED 쪽 같은 경우 뭐 조사자들의 말을 이야기 들어보면은 향후 몇 년은 중국이 OLED 쪽 같은 따라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요.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OLED가 워낙 세계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OLED 관련해서의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주가는 좀 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보시면은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등 이런 조선주들이 좀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조금 이제 올라왔다가 올해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1분기에서의 세계 선박의 절반을 좀 수주를 좀 하면서 7년 만에 중국을 좀 앞서면서 1위를 좀 차지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1분기 기준으로 이제 세계 이제 선박 발주량에서 봤을 때 한국이 920만 CGT 약 한 50% 정도의 그 457만 CGT를 수출했는데 중국이 이번에 1분기에 386만 CGT를 했어요. 42% 정도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중국을 좀 제치면서 2015년 이후에 7년 만에 한국이 50% 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데이터를 공개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90년부터 이제 클락슨 리서치에서 이제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처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3월 기준으로 해서 5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 특히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가 LNG선 쪽에서의 좀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LNG선 같은 경우 친환경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시대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런 조선업 쪽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한두 해에 걸쳐서 끝날 게 아니라 과거에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장기적인 이런 상승세가 지금 나왔습니다. 보시면 현대 미포조선 같은 기준을 봤을 때 2002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해서 5년 동안을 쉬지 않고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고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쉬지 않고 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쌍봉을 2011년도에 맞췄다가 이제 빠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계산을 좀 하시면서 과거에 좀 선례를 봤을 때 기대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려서 조선업종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안 가니까 답답해하지 마시고 조금 긴 호흡을 바라보신다 하면은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쌍용차 이야기만 나오면 스치기만 하면은 주가가 급등을 좀 합니다. 일단은 에디슨 쪽에서의 EV 쪽에서 급등을 했었고, 뭐 그 다음에 쌍방울 쪽에서 인수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급등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이제는 KG그룹 쪽에서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라고 해가지고 어제 이제 시간에 KG 동부제철이라든가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KG ETS 등 KG 그룹들이 완전히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KG 동부제철 우는 지금 상한까지 잡아갖고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고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풀려가지고 한 26% 정도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조금만 이야기가 나오면은 급등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KG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KG ETS 같은 경우도 폐기업부처에 이거는 이제 매각 이슈도 좀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자금이 인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도 급등을 좀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쌍용차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냥 종목들이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워낙 변동성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쌍방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화요일에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런 종목들은 대응을 하실 때 내가 이 정도 금액을 손실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 들어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성이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강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이 이렇게 급등락이 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테마는 테마로 봐야 되지 이걸 어떻게 뭐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KG 그룹 관련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도 가장 어떤 재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통성이라는 것들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갑자기 또 종목이 급하게 바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가는 테마들을 좀 봤을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 그룹 KG 그룹주들이 움직이니까 올라오는데 요소수 관련된 뭐 움직이는데 이건 요소수가 관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KG 케미칼이 쌍용차 때문에 움직여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료도 이제 KG 케미칼 쪽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누보가 이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비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KG 케미칼이 좀 주도를 하면서 이것은 이제 비료하고 쌍용하고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철강 관련해서도 KG 동부제철 올라오지만 이거는 철강에서 뭐 주요 종목 올라온 것이 아니라 쌍용차 인수로 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인트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노로 페인트가 좀 올라갔다가 지금 음봉을 좀 만들고 있고 AK 홀딩스도 좀 올라가고 있고 조항 페인트도 급등했다가 지금 음봉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상화 페인트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페인트 업종 같은 경우는 페인트 가격들의 뭐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축 자재들의 어때요? 방향들, 리모델링, 새 정부 쪽에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가 그런 상승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물류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농업 같은 경우 아까 뭐 보신 것처럼 비료 쪽에서 뭐 KG케미칼 누보 그다음에 TVM 뭐 대동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뭐 농업 관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장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비료 가격들의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등 뭐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전자 치료제 전달체를 개발에 좀 성공을 했다. 이게 이제 세계 최초고 이제 200조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는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손해보험이 아까 오늘 장중에 지금 조금 전에 5% 넘고 5.68%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홍보과제 같은 경우도 상승세 나오고 있죠. 일단은 보험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의 움직임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주들은 테마주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증시 전반을 좀 우선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미국의 현재 눌림목 현상은 다다음 주 정도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우리 국내 증시도 그 행보를 같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관심 가져봐야 할 섹터 전문가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조금 봐야 될 게 좀 카드하고 좀 네. 보험사를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왜 이제 카드를 좀, 사를 좀 봐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때요? 위드 코로나.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생활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내부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감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가도 일단은 이제 재택근무를 이제 마감을 하고 포스코부터 시작을 해서 정상적인 이제 근무가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단 활동하게 되면은 지금은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을 사용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카드를 다 사용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집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카드를 물론 어떤 음식을 배달할 때 이럴 때는 카드를 사용하게 되겠죠. 하지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장으로 이제 정상적인 복귀가 되면서 회식이라든가 이런 모임들, 사적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이 법인카드 쪽에서의 매출이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감지가 되고 있고 회식이 되는 거니까 또 직장 우리가 이제 사람들 못 만나는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어때요? 카드의 매출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일단은 위드 코로나 되면서 사람들이 뭐 여행 쪽, 그다음에 뭐 화장품 쪽 이런 쪽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카드 업계들의 매출액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거라는 말씀드리겠고 2월에 카드 승인액이 8.9%로 좀 증가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도소매업 쪽에서도 이런 카드의 승인액들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쪽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험사 같은 경우 아까 보시면 아신 것처럼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사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때문에 이게 자금들이 들어오면은 채권 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부분이 구조가 좀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사들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옆에 있는 이 카드사들 좀 주목하시란 말씀 주셨고요. 또 금리 인상에 따라 수혜를 받는 보험사들까지 주목하시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섹터들 중에 그럼 오늘 전문가들이 좀 가져오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삼성카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카드의 그 주가를 좀 네네. 같이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자, 차트를 좀 띄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여신 전문 금융업을 하고 있죠. 카드사, 네. 할부 리스,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드 코로나가 되므로 인해서 카드의 승액들이 좀 증가를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2월 카드 평균 승인액이 44,828원으로 전월에 43,980원에서 1.7%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운수업 같은 경우도 지난 2월에 6,400원에 그래서 전년 동을 위해서 17.3% 정도 급증한 그런 부분. 뭐 교육 서비스업이라든가 도매업 같은 경우도 증가를 하고 있다. 뭐 특히 이제 숙박이라든가 여행, 음식점들이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격리 해제가 되면서 해외 여행 같은 경우 하겠죠. 네네.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제선을 단계적으로 회복을 좀 추진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외여행 가게 되면은
항공권 같은 경우 결제를 할 때 뭐로 하나요? 카드로 카드. 결제를 하게 네. 되는데요. 네. 지금 카드 결제하면서 근데 이 항공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 하면은 항공권 단위 금액이 올라갑니다. 상당히 100단 이상으로 올라가죠. 동남아시아 쪽은 싼지만은 자 이런 미주라든가 영역 쪽에서의 연말까지에서의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카드들의 그 금액들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여행에 맞춰서도 우리가 카드사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유일하게 이제 카드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건 삼성카드이기 때문에 삼성카드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삼성카드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68,400가 2007년도에 갔다가 이게 22,000원까지 빠졌어요. 거의 뭐 이제 빠진 만큼 장기적으로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재작년에 코로나 이때에 완전히 강력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때를 거의 뭐 진짜 저점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카드 같은 경우 22,000원 이게 진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사들도 종목들 특히 삼성카드 일단은 사람들이 외부 나가지 못하고 이런 크게 결제가 될 수 있는 항공 이쪽에서 결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쪽에서 결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가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림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기대 좀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주가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눌린 거 좀 주고 오면서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인데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동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음봉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이었죠. 이 눌린 목을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31,7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37,5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득 코로나가 된다고 하면 뭐 4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카드사에서는 유일한 상장사인 삼성카드 좀 주목하시란 말씀 주셨는데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해외여행이 좀 활발하게 되면 카드 사용이 더 늘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우선 항공권을 결제할 때 또 카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라. 그러면서 손절가는 31,700원 정도 예상해 주셨고요. 위드 코로나가 좀 진입을 하면 4만 원 선까지도 좀 지켜보시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도움 말씀 주신 하채기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